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형 코란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쌍용차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놓는 신차마다 흥행을 거두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내 제조사 중에서 이제 3위에 드는 성적을 내고 있죠. 티볼리나 G4 렉스턴 스포츠에 비해서 좀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신형 코란도가 좀 고민이기도 할 텐데, 저는 좀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낱낱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형 코란도 리뷰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앞모습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코란도 C라고 불리는 그 새로운 코란도 모델 중에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디자인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데, 이 모델의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티볼리의 것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일단 티볼리가 디자인적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좀 이어가는 것 같고, 티볼리보다는 조금 더 남성적이고 우람한 느낌, 그리고 좀 건장하고 균형이 딱 잡힌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쌍용차가 이제 패밀리 룩으로 밀고 있는 이 숄더 윙 같은 경우도 G4 렉스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가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평선 디자인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릴 부분, 그리고 이 끝단 부분, 이 헤드램프 부분, 이런 약간 공통적인 요소를 넣으면서 조금 더 차가 넓게 보이고 무게중심이 낮아져 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는 현대차, 기아차보다 최신 트렌드를 많이 따르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들은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현대차였다면 이런 식으로 액센트를 주고 끝단까지 디자인을 했다면 여기 아마 구멍을 뚫었을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공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끔 만들었을 텐데, 쌍용차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여력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도 쌍용차 최초로 LED 램프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델이에요. 저는 주행을 할 때도 이제 룸밀러나 아웃사이드 미러로 보는 이 앞모습은 굉장히 다부지고 남성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전세대라고 해야겠죠. 전세대 그 C200, 코드네임 C200부터 시작된 코란도 C 같은 경우는 조금 동글동글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각지고 남성적인 느낌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금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박시한 느낌도 들고 사나운 느낌도 들어요. 굵은 캐릭터 라인을 잡아놨는데, 쌍용차 측에서는 이제 헤라클레스가 쏘는 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휀더 부분을 두툼하게 만듦으로써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느낌,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역동성을 좀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기교를 부린 부분들도 있고, 쌍용차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여력이 조금 안 될 뿐이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시도들, 좀 젊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뒷모습인 것 같아요. 그 앞모습 같은 경우는 반응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 뒷모습이 너무 좀 과장됐다, 적응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복잡한 느낌이 있어요. 테일램프의 그래픽도 화려하지만 이 차의 느낌과는 조금 잘 안 어울리는 느낌도 들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숄더윙이 있는데 앞에는 헤드램프와 그릴과 이게 잘 어우러졌는데, 지금은 너무 혼자 도드라지는 느낌이라서 코스형 같은 느낌, 은색 코스형 같은 느낌도 들고, 조금 시선을 많이 뺏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머플러 디자인은 이 가짜인데, 이 가짜로 만든 부분도 사실 그렇게 스포티해 보이지 않고 진짜 너무 가짜 같아서 산만한 느낌도 조금 듭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이 뒷모습은 반대, 페이스리프트 때 조금 더 단정해지고, 앞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뒤에도 좀 많이 갖다 놔서 남성적이고 좀 단정한 느낌, 수평을 강조한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채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를 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스마트 키를 들고 이 뒤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기도 해요. 이거는 뭐 현대차도 쓰는 방식인데, 그건 가끔 제가 양손을 모두 다 짐을 들고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열려요. 자, 짐은 저희가 세팅을 해놨다기보다 짐을 흔들리지 않게끔 칸막이를 이용해서 트렁크 공간을 썼습니다. 이 칸막이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이나 이런 저희 장비들이 차를 막 옆으로 할 때마다 좌우로 쓸리잖아요. 흔들리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위에다가 다는 거잖아요. 덮을 수 있게끔.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플라스틱 마감 자체는 굉장히 많이 엉성해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공간이죠. 이런 공간인데 칸막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볼보도 있고 뭐 여러 브랜드가 쓰고 있는데 그냥 다 브랜드가 다 썼으면 좋겠어요. 폴딩은 이렇게 평평하게 접힙니다. 여기 아예 빠지지 않게끔 조금 더 마감을 확실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평평한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SUV가 가져야 되는 이제 실용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SUV를 오래 만들었던 회사고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다만 이 트렁크 부분 쪽에 마감, 소재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네, 휠 디자인은 17, 18, 19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또 부직포네. 이 안쪽은, 이 안쪽은 또 직물을 사용해서 소음 같은 걸 줄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란도가 달릴 때 굉장히 좀 정숙한 면이 있어요. 휠은 19인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풀옵션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디자인도 멋있죠. 사실 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손쉽게 자신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쌍용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투톤으로 처리한 부분, 그리고 마감도 이 정도면은 아니네, 되게 날카롭네. 이렇게 겉에 이 속표면들이 완벽하게 깔끔하진 않아요. 신형 코란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주요 부위에 좀 고장력 강판과 이 핫스탬핑 공법으로 만든 강철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에 신경을 썼고 안전뿐만 아니라 사실 오프로드를 갈 때, 그리고 험로를 통과할 때나 빠른 속도로 달릴 때도 강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백이 지금 7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무릎 에어백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우 무거워. 지금 신형 코란도에는 1.6L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아이신의 6단 변속기가 채용이 됐습니다. 예전에도 쌍용차가 이 변속기를 어디서 수입해 오느냐 이거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아이신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어쨌든 유로6를 맞추는 SCR 시스템도 적용이 돼 있고 효율을 높여주는 오토 스타트 앤 스탑까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 보면 쌍용차가 노력은 하고 있구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내 분위기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쌍용차가 보여주지 않았던 디자인인데 지금 신형 코란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아우디스럽다, 폭스바겐스럽다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문짝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돌리는 이 디자인이 있죠. 이렇게 다 이어져 있으면 차가 조금 더 넓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은 예전부터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했던 디자인이기도 하고, 요트, 이런 고급 요트에서 채용하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현악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런 디자인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베이스 이렇게 길게 있는 거죠. 이거 줄이고, 그리고 송풍구도 거기에 딱 알맞게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위쪽은 송풍구가 윗라인에 있는데 이 옆은 별도로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 가운데 센터 모니터도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베젤도 이런 버튼들로 잘 처리하면서 꽉 찬 느낌, 그리고 화면이 좀 더 넓은 느낌, 이 실내 공간이 좀 시원시원하게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을 다른 색으로 처리하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도 좋고요. 버튼 눌리는 감각도 좋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고, 이 다이얼을 돌렸을 때도 느낌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전에 진짜 쌍용차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상당히 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래쪽 부분들도 기어 레버 주변에 버튼을 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게끔 했는데 쌍용차가 이렇게 뭔가 많이 넣을 버튼은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비어 있네요. 그리고 컵홀더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수납 공간들도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그런 거는 없네요. 일단 이 차에는 저희가 가장 좋은 옵션의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 그 정도입니다. 와, 근데 이런 버튼들은 너무 싼 마이 아닌가? 느낌이? 그리고 일단 이 시트 같은 경우도 가죽 소재를 사용했고요. 통풍도 되고 히팅도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약간 타원이거든요. 이렇게 림이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눌려 있어요. 근데도 잡으면 그립감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굴곡들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돌리기에 편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운전석을 콕핏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느낌은 꽤 좋아요. 실제로 잘 달리는 거와 상관없이 이 조작성이 꽤 좋습니다. 페달의 위치나 시트 포지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조명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무드 램프가 문 쪽, 이 도어 트림에서부터 이 센터페시아 이제 대시보드까지 빛이 들어와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누구를 따라 하든 좀 세련되게 만들고자 했다, 좀 젊어지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은 굉장히 넓으네요. 예전에도 코란도가 좁진 않았는데, 코란도 같은 경우는 쌍용차 역사에서 최초로 만든 가로배치 전륜구동 모델이거든요.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실내 공간을 상당히 넓게 뽑아놨습니다. 이 시트가 슬라이드 되진 않지만 등받이 각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 정도, 요만큼 딱 하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레버를 조금 손쉽게 바깥으로 좀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간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등받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열선이 2단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문제는 송풍구가 없어요. 송풍구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 차가 작은 차도 아니거든요. 근데 송풍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아쉬워요. 송풍구 대신 220V 단자는 있네요. 근데 이 정도 차급이면은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왜 안 넣어줬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뭐 공간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부족한 건 없어요. 특히 공간은 좋습니다. 1.6 디젤 엔진과 6단 변속기가 조합된 신형 코란도를 타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한 130마력 남짓되고요. 최대 토크가 33kgm예요. 출력 면에서는 사실 경쟁 모델들, 그리고 요즘 뭐 독일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1.5 터보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어쨌든 쌍용차도 파워트레인을 좀 여러 가지를 쓰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 신형 코란도에 있는 1.6L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힘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일단 일상적인 구간 안에서는, 우리나라 도로 상황에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 G4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 칸에도 덩치에 비해 좀 작은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쌍용차가 엔진이 없다 보니까 그것과 이것을 이제 놓고 보면 저는 그나마 이 코란도의 1.6L 디젤 엔진은 좀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쌍용차가 잘하는 게 엔진의 정숙성, 이런 것들은 현대기아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렉스턴, G4 렉스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전에 소렌토 디젤이랑 데시벨 특정을 해봤는데 쌍용이 더 조용했거든요. 물론 힘이 조금 부족해서 언덕을 올라갈 때 회전수를 높게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거친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냥 도심이나 고속도로를 부드럽게 달릴 때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가 거의 실내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 소음이나 이 타이어, 그리고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나름 좀 억제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운전 감각이나 브레이크 반응, 그리고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움직임, 이런 것들이 예전 코란도, 예전 쌍용차는 확실히 좀 결이 많이 달라요. 자, 그리고 6단 변속기도 이제 아이신 것을 쓰면서 좀 더 부드러운 주행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수동 모드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패들 시프트 눌러서 변속하는 느낌도 괜찮고, 확실히 쌍용차가 여러 분야에서 좀 발전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델도 판매합니다. 약간 수동 모델은 상징적인 느낌도 들지만, 수동 모델이 있어서 시작 가격은 낮은 편이에요. 뭐 제가 듣기로는 몇 대가 모여야 이걸 공장에서 생산을 돌린다 라는 얘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동 변속기를 쉽게 살 수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수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파워트레인 부분을 떠나서 지금 또 쌍용차가 힘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부분에도 쌍용차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전트 크루즈, 뭐 차선 이탈, 유지, 앞차와의 거리, 이런 것들까지 다 한 번에 되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이런 시스템이 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번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대한 운전의 집중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테스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앞차가 서행하는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고요, 차선을 맞춰주기도 하고 앞차의 거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로 보여주는 화면을 굉장히 잘 처리했기 때문에 운전자도 이 기능을 썼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작동시켰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손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약간 이질감이 좀 들긴 해요. 현대나 기아차에 비해서 멈추고 재출발하는 것도 좀 거칠기도 하고요. 스티어링 휠 조향도 공격적입니다. 자, 이 정도 코너는 잘 도나? 잘 돈다. 그리고 이 크루즈 컨트롤과 여러가지 주행 모드를 작동시키는 버튼도 배열을 상당히 잘 해놨고 조작하기 쉽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요 계기판은 10.25인치입니다 10.25인치라 작은 편이긴 하죠. 그래서 왼쪽에 그 수온계나 오른쪽에 연료 게이지, 이거는 이 LCD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고등들 있잖아요. 타이어 공기압, 뭐 엔진 경고등, 이런 것들은 또 위에 별도로 들어옵니다. 이 메뉴 바뀌는 것도 상당히 화려해요. 보통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 변하는 브랜드가 있고,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뉴 설정을 달리하면 바꿔주는 거네요. 근데 너무 남성적인 것만 좀 고집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 정도면 쌍용차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자동차지 않을까. 진짜 쌍용차가 온 힘을 다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약간 그 티볼리의 성공을 쌍용차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잘 나가니까 형들이 동생하는 거 이제 따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일단 코란도 같은 경우는 4륜구동 시스템도 이제 선택적으로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요. 거의 진짜 현대차 뺨칠 수준으로 옵션이 다양합니다. 대신 안 좋은 점은 쌍용차가 그동안 이렇게 옵션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차종을 별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구성이 너무 헷갈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쌍용차가 자랑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편의 장비,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넣게 되면 가격이 뭐 현대차 투싼, 기아차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주행 모드는 노멀, 스포츠, 윈터가 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아무런 감각이 없을까? 왜? 뭔가 갑자기 엔진 회전수가 적어도 막 500 이상으로 치솟던가, 스티어링 휠이 갑자기 빡 조임이 느껴지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 스티어링 휠만 조금 이 무게감이 달라지고 놀랍도록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게 조작이 잘 안 돼요. 이 레버 방식으로 위아래나 뭐 옆으로 조작하는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행 모드가 막 4-5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2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사용감을 떨어뜨리는 게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일단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시트 포지션을 다 낮춘 상태인데도 시트 포지션이 꽤 높은 편이에요. 시트 포지션이 높다는 거는 일단 그만큼 시야는 좋지만 차가 전반적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집니다. 연속되는 코너를 이런 식으로 달릴 때는 조금 휘청이는 느낌도 있어요. 예전의 쌍용차보다는 훨씬 더 정제돼 있고, 그러니까 우수한 운동 성능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높아서 지속적으로 막 펀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액티언, 카이런 이런 차들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네, 1박 2일 동안 신형 코란도를 시승했습니다. 뭐 야간 주행도 했었고, 야간 주행 때는 쌍용차가 강조하는 이런 LED 램프의 성능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주행 상황에서 신형 코란도를 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성도가 조금 높았어요. 대신 가격도 조금 많이 높아졌다는 부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 더 재밌는 신차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